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민섭 박사님의 지놈 컴퍼스 아티클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목이 노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인데요. 이 박사님은 유전자나 후성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이나 기술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시잖아요. 이번 글은 특히 우울증, 우리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 그러니까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단순히 그냥 기분 문제, 이걸 넘어서요. 어떻게 우리 세포 수준의 변화, 다시 말해 생물학적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근거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관료가 왜 중요한 항노화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연구 결과부터 가볼까요? 아, 네. 그 텔로미어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우울증이 그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 길이를 진짜로 짧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요. 이게 짧아지면 세포 노화가 빨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죠. 텔로미어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게 노화의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USFF랑 하버드 연구 보니까 우울증을 좀 오래 앓았던 분들은 세포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평균 한 7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더 늙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와, 7년에서 10년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텔로미어 길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DNA 메틸화 패턴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후성 유전 시계. 아, 네네. 후속유전식이에요? 그걸로 실제 세포 나이를 재봐도 생물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겪을 확률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우울해지기 쉬운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울한 감정 자체가 노화 시계를 막 빨리 돌리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연구들이 양적 가능성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특히 주목하는 건 그 스트레스 반응 관련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FKBP5나 NR3C1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유전자들이 계속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DNA에 메틸기 같은 꼬리표가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아, 유전자에 꼬리표가 붙는다고요? 네. 근데 이런 변화가 결국 면역 기능 떨어뜨리고 신진대사에도 문제 일으키고 뇌세포 회복 능력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울한 생각이 유전자 스위치를 바꿔서 노화를 막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유전자 수준에서요. 그럼 치료는요? 항우울제 같은 거 먹으면 그냥 기분만 좀 나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연구들이 많죠. SSRI 계열 항우울제가 단순히 기분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이 있어요. BDNF라고, 뇌비료라고도 부르는데요. 뇌비료요? 네, 그런 물질 분비를 늘리고 또 해마 같은 뇌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도와서 뇌 노화를 막고 회복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그 발프로에이트라고 기분 안정제로 쓰는 약물 있잖아요. 네. 그건 또 HDCA 억제제라는 걸로 작용하는데 이게 후성 유전학적 조절,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관여해서 노화 관련 유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보고 있어요. 와, 그럼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마음 건강이라는 게 몸 전체 건강 시계랑 완전 직결되는 거네요. 예전에 정신질환 겪었던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암, 치매 같은 만성 질환 위험도 더 높고 건강 수명도 평균 7년 이상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 봤거든요. 랜시트 사이키아트리였나? 그게 참 충격이었는데.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로 막 활동량, 수면 패턴, 심박수 이런 거 데이터 모으잖아요. 네, 스마트워치 같은 거요. 네. 그런 걸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면서 이걸로 정신건강 상태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또 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데이터랑 합쳐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짜는 이른바 정밀 정신의학 분야가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밀 정신의학이요?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거군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잘 돌보는 게 단순히 기분 좋자고 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우울증 같은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우리 몸의 노화 스위치를 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민석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요. 유전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정신건강관리는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관리 전력인 시대가 된 거죠.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요.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그냥 무심코 했던 작은 습관이나 잠시 스쳐갔던 생각 하나가 여러분 몸 안의 생체 시계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과 몸이 나누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